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팍스 인베스테이너 저 업사부와 우리 여벤져스 두 분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성공과 행운을 가져다 드릴 업 시켜드릴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는 여벤져스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희정 씨 그리고 수미 씨 오셨습니다. 와, 자, 우리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완연한 봄 찾아온 4월 둘째 주에 인사드립니다. 보이는 수익 가져다 드릴 경제학의 막내딸 애덤스민스 김수민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계속해서 좋은 소식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화사합니다. 두 분 아주 봄꽃처럼 화사한데, 자, 우리 희정 씨도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 상륙한 부자의 대가 빌 게이츠 김희정입니다. 한강뷰 아파트를 사는 그날까지 주식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주식 성공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활기찬 인사 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참 좋으면 좋겠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내일 우리가 이제 총선을 치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장이 관망세도 좀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내일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약간 현금 확보하고 가자,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설명들 좀 드렸었던 자리들,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 못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좀 깨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와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이 좀 핫하고 좀 어려웠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민 씨는 어떤 섹터 보고 왔나요? 네, 제가 첫 번째 핫이슈 섹터로 뽑은 분야는 바로 금입니다. 금은 경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면서 시장이 위기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될 때마다 상승해 왔는데요. 최근 각종 중앙은행이 금 사재기에 나서는 등 금 투자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이슈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최근 금 가격을 견인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이란 간 분쟁 격화와 이로 인한 불안정한 공급망, 그리고 미달러와 가치 하락 위험이 금값 상승의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IMF 시기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선택으로 여겨지는 금에 대한 메리트가 상승해왔던 만큼 금을 오늘 첫 번째 핫이슈 섹터로 꼽아봤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이슈로 금 관련주들이 어제 같은 경우 좀 급등을 하기도 했어요.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간다라고 하면 금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증시를 약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 중에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돌반지 진짜 어디서 돌 잔잔다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초대가 오면 부담스럽습니다. 돌반지 요즘에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한 40만 원 일단 넘어간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약간 그래요. 금 투자 방법도 있어요. 금을 투자의 방법이 있는데, 금을 직접 여러분들이 어디 금거래소에 가갖고 이렇게 사거나 골드바를 직접 사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수수료나 그다음에 특별 소비세인가 이렇게가 좀 많이 붙어요. 그런 거 말고 주식처럼 사고 파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요즘에는 워낙에 그런 것들 알아보시면 어딘가에 검색 너튜브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한 번 정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희정 씨는 어떤 섹터 보고 왔나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꼽은 핫테마는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과 20일로 예상된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재돌파하면서 시장 강세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반감기는 설계에 따라 비트코인 전체 채굴량이 절반씩 줄어드는 시기를 뜻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채굴자에게 공급되는 비트코인이 줄어드는 건 매도 압력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반감기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궤도로 바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세에 따라서 두나무,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등 가상화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나무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은 국내 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뭐 어쨌든 그쵸. 이런 요인들도 증시를 약하게 만드는, 그죠? 약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암호화폐가 또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금이 그쪽으로 또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코인 투자,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증시가 조금 약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국내 증시가 유난히 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또 안 좋은 모습들도 한 가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른 섹터 하나 더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두 번째 핫이슈 섹터로 뽑은 분야는 바로 구리입니다. 저번 시간부터 구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었는데요. 최근 구리가 핫한 이유 세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먼저 중국 재련소의 감산구리 공급 부족 여파인데요.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전선 등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증가하는 수요와 달리 현재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태여서요. 구리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중동, 우크라이나 등의 분쟁 포탄 등 이슈들이 있어서 군수물자 수요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구리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향하는 만큼 오늘의 핫이슈 섹터로 구리 소개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원자재 파티 그러네요. 네. 금과 구리. 자, 구리의 별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 구리의 별명. 닥터 쿠퍼? 그렇죠. 금요일 날 공부를 네. 해서 우리 금요일 날 출연 안 한다고 공부 안 한 거 아니에요? 티가 났는데. 그렇죠. 닥터 쿠퍼라 닥터라는 어떤 표현을 써요. 이게 산업이 이제 경제 성장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쭉 경제 성장하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 쭉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인프라가 깔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력. 어디든 이제 전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 부분에 있어서 구리 소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경기가 많이 좋아지면 구리 가격이 올라. 구리 가격이 오를 때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라고 진단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어디가 아픈지 진단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를 진단하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해서 닥터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굳이 꼭 몰라도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경제학자가 될 게 아니라 실시간 우리가 그죠? 실전 매매에서의 어떤 수익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우리 시영 씨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바로 소개할 두 번째 핫테마는 바로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미국이 중국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의 관세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태양광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이 친환경 산업에 대한 과잉 생산을 줄이지 않을 경우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같은 미국의 중국 태양광 패널 관세 규제에 국내에선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명에너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LED 산업도 그렇고요. 태양광 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너무 많이 참여하고 뭐 걔네들은 이제 지방 정부나 정부에서 막 그 돈을 끌어다가 걔네들도 목표치가 있다 보니까 취업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막 기업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밀어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돈 갖고 막 사업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글로벌 다른 여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드디어 안 되겠다. 못 참겠다. 제니 옐런 우리 센 언니가 센 누나가 한번 이렇게 꽉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가만 안 두겠어. 요거죠. 계속해서 그런 컨셉으로 가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핫 이슈들을 알아봤는데 지금 시장 잠깐만 저도 지수 전체적인 움직임들 살짝만 보고 갈게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차트 설명들을 좀 드리면서 요쪽이 이제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추세를 갖고 가고 있는데 이 하나의 추세가 깨지면 특히 이게 여러분들은 선을 못 그으시면 20일 이동평균선 보자 그랬어요. 근데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져버렸죠. 그러면 그 아래에 이제 단에서 이걸 빨리 들어 올리지 못한다라면 밑에까지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 2650 근처에서는 지지받을 만한 자리가 있고 거기 시간 지나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이 좀 올라올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한번 확인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거기도 무너지게 된다라면 그것보다 좀 더
완만하게 누워 있는 요 아래쪽에 추세에 서인 있죠. 2,600 정도에 지금 걸려 있는 그 정도까지도 각오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렴되다가 위로 돌파가 나왔어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다시 이 수렴 자리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될 자리예요. 여기가 지지가 안 되면 위험하다. 요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불안합니다. 일단 우리가 세 가지 이 이슈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이제 총선 10일 날 진행되면 많은 분들이 어쨌든 장중에 이제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들이 뭐 PF 문제랄지 뭔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물 터지듯이 터질 수도 있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일단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이게 만약에 어떤 이제 그 여당과 야당의 어떤 좌석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혼란수가 올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각자 판단해 보시고 아마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하긴 그렇고 정치 얘기는 자 그리고 이제 내일 미국의 CPI 발표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얌전해요. 방향성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떠한 대응을 했어야 만약에 CPI 발표가 높게 나왔다.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에이 금리나 물 건너 갔네 하고 시장이 또 충격받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 또 이슈가 되는 게 네, 어제 우리 지도 보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그죠? 어제 이란과 이스라엘 여기에서 혹시나 이란이 도대체 언제 공격을 가할까 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우리는 이슬람권이 아니니까 이슬람에서 라마단이라고 하는 요 기간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거의 라마단 기간인데 27일째 되는 날이 권능의 밤이라고 합니다. 뭔지 몰라도 어쨌든 매우 중요한 날이래요.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권능의 밤. 권능의 밤이래요. 근데 그게 10일이랍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그래서 혹시나 이란이 이스라엘을 어떤 공격하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세 가지 불안 요소가 조금 있는 상태라서 우리 시장이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나가는 그런 요소가 됐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이 한 가지도 좋지 않은 게 안 나오면 좋겠어.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돼버린다면 이게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목요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정치 테마주가 이제 총선이 끝나면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그 얘기는 네. 제가 이제 강의하러 나가야 되니까 그때 저쪽 가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너무 하죠. 궁금해가지고. 마침 네. 뭐 질문해 주셨는데 네, 네. 저는 그러면 강의 시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의 강의는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매매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보통 이제 차트를 얘기를 하죠. 예, 차트를
얘기합니다. 차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트의 기술에 이제 첫 발을 들여놓는 우리가 왜 투자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이 왜 투자의 적기인 시기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사이클 얘기해 드렸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자, 황금알 매매 기법으로 우리가 물량을 복리로 모아가는 전략을 쓰자, 대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사고 어떤 자리에서 팔고 할 수 있는 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자리에서 떨어지다가 지지받는 자리가, 이게 매수하면 돼요, 매도하면 돼요? 매수. 그렇지. 매수. 여기서 더 안 떨어진다며. 여기 지지받으면 이렇게 반등 나오면 여기서 매수해야죠. 네.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어딘가에 맞고 떨어져. 그게 저항이죠. 어딘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가고 더 이상 못 가고, 이게 이제 저항대인데, 이 저항 자리가 어디가 나올까를 안다면 그 자리가 이제 매도할 매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강의를 하고 우리 희정 씨 질문했던 거 혹시 시간 남으면 좀 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기술적 분석은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공부를 좀 해보자 이거예요. 캔들이라는 게 있어요. 캔들, 그죠?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빨갛고 파랗고 하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자, 거기에 이제 시가는 아침에 장이 시작하면 처음으로 거래된 주가. 예, 이제 보통 일반 유가증권 같으면 9시에 시작하죠. 종가는 장 끝날 때 마지막으로 거래가 딱 되고 끝난 가격. 종가죠. 뭐 아시죠? 이 정도는. 고가는 오늘 하루 중 가장 높게 거래가 된 가격. 예, 주가. 저가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하루 중 가장 낮게. 그렇죠. 낮게 거래가 된 주가를 뜻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퀴즈.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양봉이 있고 음봉이 있어요. 그죠? 양봉은 빨간 봉, 음봉은 파란 봉입니다. 네. 자, 여기서 퀴즈는 양봉은 어제보다 오르면 빨간 봉, 음봉은 어제보다 하락하면 음봉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X? 오, 네. 나 이런 대답을 미리 대충, 공부하고 왔죠. 예. 공부하고 왔구나. 아니, 그거 네.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시가보다 높으면 양봉, 시가보다 하락하면 음봉. 맞나요? 오, 정답. 어제가 아닌 것이죠. 네, 모범생. 네? 어제가 아니라 오늘인 네. 거죠. 그치, 맞아. 네. 오, 이거 공부하고 왔구나. 역시 좋아요. 자, 기준이 어제가 아닙니다. 어제 가격보다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오늘 아까 얘기했던 시가, 시작 가격. 그래서 양봉은 요 몸통을 보면 여기 밑에, 몸통의 밑에가 시가예요. 그러니까 시가보다 지금 현재가가 높으면 빨간색이 되고, 만약 이렇게 빨간 봉이었다가도 여기 하루 중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얘가 파란 봉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음봉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시가보다 떨어지면 내려가면. 음봉인 거니까 당연히 몸통의 위에가. 그래서 둘이가 바뀌었어요. 둘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한 가격보다 떨어지면은 음봉이 된다. 이런 거. 공부를 하고 왔구나. 좋아요. 모범생. 오늘 플러스 10점. 두 사람들 플러스 10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뭘까? 장대양봉. 써 있잖아요. 아, 장대양봉. 장대양봉 써 있잖아요. 사실 이 캔들 공부가 제가 오늘 고민을 많이 하고 왔어요. 이거를 수업 시간에 우리가 TV 방송에 있는 시간에 이걸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별도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다음 주부터 이제 쪽집게 과외를 좀 시작해 볼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이 끝나면 한 5시쯤 바로. 그래서 그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지금 사실은 자료를 만들고 이제 여러분들 갖고 왔던 건데, 장대 양봉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주가가 막 떨어져. 네, 그죠? 막 요즘에 안 좋잖아요. 주가가 막 떨어지다가 요거 나왔어. 그러면 앞으로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요런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장대 음봉은 어떻게 있어요? 장대 음봉은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주로 이제 고가권에서 단기 투매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쭉 올라가던 게 요거 만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가가 거의 이제 최고가가 되는 거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매도세가 쫘르륵 나온 거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죠? 아이고야, 나는 어디로 갈까?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해머형, 뭐 망치형이라고 부르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쭉 떨어지다가 이게 이제 사실 이거 봐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여기서 시작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 나와가지고 시가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하는 세력이 있고 매수하는 세력이 있겠죠. 네. 막 빠졌어. 그러니까 계속 매도하는 세력이 이겨. 계속 매도하는 세력이 이기다가 드디어 야,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사겠어. 그 사는 세력이 매도 물량도 많이 소화가 돼버리고 요게 이겨내니까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패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비슷해. 어차피 요게 그 원리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매도하는 세력과 매수하는 세력이 둘이서 치고받고 싸워서 누가 이겼냐? 이긴 편이 우리 편.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도세가 강하면 우리 역시 매도를 해서 좀 현금 확보를 한다거나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이고, 매수세가 강하다고 한다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수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가가 이제 여기서 나왔죠? 근데 요거 종가가 여기서 끝났어. 근데 이제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 역시도 어쨌든 올라섰기 때문에 매물 소화도 많이 될 거예요. 아마 거래량이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도 있어. 근데 다만 고가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나타나면은 요것도 고점 신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캔들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캔들 하나하나 가지고 이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석이 어디 세워지죠? 무덤에요. 그렇죠. 무덤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많이 올랐다가 비석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절하고 도망가야지, 그죠? 예, 그죠? 죽음을 뜻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바닥권에서는 오히려 초기 매집 과정에서 한번 쭉 들어 올려 보는 거야. 근데 또 매물이 쫙 쏟아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출현하면 세력의 매집의 어떤 형태가 아닌가 하고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자리형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요게 높게 나타나면 꺾이고 여기가 많이 떨어졌다가 나타나면 오른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십자형은 약간 달라. 십자형은 다른데 이거 도지형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추세 전환 할 수도 있고요. 요게 이렇게 되면 추세 전환, 이렇게 꺾이는, 이렇게도 많이 쓰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까지는 누구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이게 만약에 추세 전환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났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죠? 요건 안 났네? 근데 더 올라간다면 여기 배수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만큼 한 번 더 올라갈, 그러니까 목표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또 활용해 보는 거 참고하시길 바래요. 아셨죠? 자, 그리고 자, 갭이 뭐예요? 갭이 뭘까요? 간극. 오, 간극. 갭이라는 단어를 그냥 해석하신 건가요? 간극,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섰다는 것 자체가 내가 비싸더라도 사겠다는 거죠. 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고 거기서 호재가 터졌을 때 이렇게 뛰어넘어서 비싸더라도 나는 비싼 가격부터라도 사겠다 하는 매수세가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갭 하락은 어떻습니까? 이거 갭 상승, 갭 하락. 야, 이 가격이라도 때려야 돼. 이거 빨리 뭔가가 팔아야 돼. 악재가 나왔을 때, 이럴 때, 혹은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강하게 하락이 나왔거나 어쨌든 악재가 나온 거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들 이 방송이 끝나면 여기서 못다한 얘기를 조금 더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볼게요. 한 5시쯤, 우리가 5시 직전에 끝나니까. 그러면 그때의 실제적인 예시나 사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쪽집게 썰게 강의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희정 씨 질문했던 게 뭐였죠? 그 이제 총선이 끝나면 정치 테마주가 어떻게 변할까요? 네. 자, 일단 우리는 정치 테마주를 좀 주의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주의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 테마주를 좀 무조건 쫓아가면 안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총선이잖아요. 네. 총선에 관련된 주식으로는 별로 하지 않는 게 저는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별로 안 하시기를. 그런데 대선에 엮이면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오는 특수이기 때문에 이건 좀 노려볼 만해요. 왜? 시세가 크거든. 원체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선이 끝나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가 조금 움직이기도 했고 오늘도 뭐 특정 어떤 인물주가 올랐어요. 인물주가 상당히 좀 크게 오르기도 했는데 과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뭐 모르잖아요. 예? 그쵸. 뭐 그냥 여론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곳에서 얼만큼이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시장이 총선 때문에 자 이거는 약간 루머성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총선 때문에 지금 그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밸류업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설계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논란들 어디까지나 찌라시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찌라시 같은 얘기예요. 투자의 주의 요거 띄워줘. 자, 조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주가가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했던 예를 들어서 저 PBR 막 이런 식으로 했던 뭐 은행이랄지 증권이랄지 보험이랄지 이런 섹터 특히 은행 이렇게 해갖고 올라간 것이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좀 나쁘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한 뭐 그런 얘기 막 돌고는 해요. 어쨌든 이거 진실은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시장을 받치는 힘 자체가 더 없어지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뒷얘기들이 그렇게 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10일이라고 하는 요 날이 우리한테는 총선이 있어서 휴장이죠. 그 다음에 CPI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마단 권능의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혹시나 거기서 또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이 있는 게 동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있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시고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궁금한 거 없어요? 또 사부님, 네. 많은 분들이 정치 테마주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렇긴 보니까 하죠. 투자를 네.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위험하다는 말이 많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따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총선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장중에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과거 사례를 한번 봐봅시다. 과거의 사례를 보고 저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가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초반에는 대선주 얘기하는 거예요. 총선이나 이런 쪽 막 말고 여러분들 무조건 대선입니다. 대선이고 초반에는 인물주라고 해서 인맥주가 올라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좋은 거 아니잖아.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데 대통령하고 같은 학교 나왔어. 대통령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어. 이래갖고 이게 특혜를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거 자체가. 그쵸? 근데 주가는 올라. 주가는 급등을 해. 그냥 상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벌면 돼. 실전에서 수익만 내면 됩니다. 한번 그러면 살펴봅시다. 옛날에 그 MB께서 대선을 치르실 때 이제 그때 엮여가지고 올라갔던 뭐 이화공영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이화공영이 무려 요 바닥에서 1,000원이었거든요. 1,0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한 25배 정도가 오른 거죠. 와우. 네. 저건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이제 많이 쫓아가신 분들 많죠. 그 사람들이 이게 상가 가다가 그 여기서 딱 꼭지에 딱 물려버리고 손절 치니까 다시 매집해서 또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일어납니다. 진짜. 그 다음에 같은 테마로서 이제 4대강 뭐 이런 것들 하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있다 그래갖고 여기서도 매집의 흔적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밑에 거래량이 조금 있는데 요럴 때 매집들이 흔적을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아까 봤던 캔들 있죠. 이게 매집의 흔적들이 있어요. 보면 있어. 그래갖고 요렇게 한번 싹 들어 올려보고 장난 아닌데 요게 지금 상한가거든요. 엄청나. 이것도 지금 이렇게 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보통 한 10배 이상은 올라가는 게 이때까지 앞으로 미래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거의 대선주에 엮이면 그래서 총선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야. 그것들은 올라가 봤자 뭐 2배 올라갈 수도 있고 3배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건 대선입니다. 무조건 대선입니다. 자 다음 거 보죠.
아가방 컴퍼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대선에 엮였을 때 그때 이제 엮여서 저출산 관련주로 갑자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정도부터 급등. 왜 그러지? 크리스마스 저출산과 크리스마스 이브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진짜로 저출산주가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것도 역시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웃긴 게 그 MB 대선 때는 그 해에 올랐어요. 그 해 여름부터 올랐거든요. 대선을 치르는 12월에 대선을 치르는데 그 해에 올랐어. 그러니까 뭔가가 그때 전까지는 대선이 가까워지면 했는데 요거는 대선 2년 전에 오른 거야. 2년 전에. 왜 2년 전에 올랐을까? 네. 그때부터 박근혜가 대선에 출마할 걸 알아서 미리 오른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분은 뭐 아예 그냥 뭐지? 정치를 매우 그 대통령 준비를 엄청 오래 하신 분이죠. 그렇죠. 예. 2년 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약간 소설 써볼게요. 여러분들 약간 소설을 써볼게요. 요 소설 드라마가 있었어요. 대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대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 거냐.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 인식을 못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힐러리가 대통령에 실패했죠. 표를 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마찬가지로 힐러리가 95% 당선 확률 95%였어. 근데 결국에 떨어졌죠. 미국 역시 아직 여성 대통령이 없어요. 그런 게 오히려 가장 큰 어떤 그 악재가 아닐까, 발목을 잡는 요소가 아닐까. 이게 남자 여자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 하는 부분인데 이 드라마가 언제 끝났냐? 2010년 12월 23일 날 끝났습니다. 절묘하네요. 23일 날 끝났습니다. 예. 근데 요게 지금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주냐면 제1회 할 때 이 고현정 씨가 고현정 씨가 아마 서혜림인가 이렇게 역할로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잠수함이 이제 드라마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이 중국 해역에 거기서 뭔가가 작전을 하다가 그 좌초됐어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있어. 그런데 이게 중국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이제 간 거라서 이게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설정상 그래요. 드라마 설정이. 그래서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죽겠다. 그냥 조용히 묻고 가라. 우리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대통령이 된 고현정이 이제 안 된다. 국민 한 명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전투기 출격시키고 막 중국이 만약에 공격을 해오면 무조건 때려 박아서 구출해라 그래. 아주 강인한 모습을 보이죠.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드라마로 이게 시청률이 28%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절묘하게 아가방 컴퍼니가 그 다음 날부터 24일부터 22일, 21일, 22가 아무튼 그러고 이제 하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지. 저출산주인데 크리스마스와 뭐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영하고 거의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추정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소설이에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소설입니다. 자, 뭐 MB께서도 야망의 세월인가 유인촌 씨가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대기를 그린 것들이 아무래도 뭐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된 도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또 이제 왜 하냐면 이런 종목들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나 아가방 컴퍼니나 이런 종목이 어쨌든 10배 이상 올라요. 20배까지도 올라요. 20배까지 올라. 그럼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선에서도 뭐 엔니 능률이라는 종목도 어떤 분한테 엮여가지고 올라갔죠.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동신건설, 오늘도 동신건설 뭐 왔다 갔다 최근에도 많이 했죠. 어떤 분한테 엮여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야. 동신건설도 이때 10배 이상 뭐 쭉쭉쭉쭉 점상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나 보다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결국엔 안 되셨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것도 그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여권에서 무조건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대선을 치르면서 마지막까지 후보로 남아서 대표가 될 사람 한 명, 야권에서 이 사람도 마지막까지 경쟁을 붙을 사람 한 명 선택해서 대장주 한 종목 내지는 두 종목을 산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어치 매수했다고 칩시다. 둘 다 그냥 똑같이 1,000만 원어치 사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여야를 빼고 어떤 게 갈지 몰라. 하나는 올라가는데 보통 바닥에 잡으면 10배 이상 올라가는 게 지금까지 패턴이었잖아요. 네. 패턴이. 그러면 내가 수익이 잘 난다면 1,000만 원이 뭐 2,000이 될 수도 있고 3,000이 될 수도 있고 5,000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잘 먹는다면, 잘 수익이 난다면 반대로 안 된 건 어떻게 되겠어요? 반토막 납니다. 네. 올라갔던 거 다 토해내요. 거의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오기 전에 잘라야지. 네. 그죠? 그럼 손실을 감수해야 돼.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50% 반토막 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네. 마이너스 500만 원이에요. 여기 수익이 이 마이너스 여기 손실보다 크면 됩니다. 오, 그러네요. 그래서 어설픈 총선주로 할 게 아니라 대선주로만 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자,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너무 없어. 그죠? 시간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 쪽집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리얼리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강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는 조금 말하기도 조금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전국 방송이니까 이 정도로 좀 얘기 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우리 여벤져스 두 분이 선택한 섹터와 종목은 무엇인지 궁금하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미 씨, 무엇입니까? 네. 오늘의 토픽 섹터는 바로 구리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구리, 최근 가격 추이가 1년 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이유들과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하면서 구리 수요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구리 가격 오름세가 2025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2025년 상반기에 구리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토픽 섹터 구리로 뽑아봅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뭐 상승세가 장난 아닙니다. 그죠? 자, 우리 시영 씨는요? 네, 제가 가져온 테마는 바로 약국 자동화입니다. 현재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의 흐름이 의료계에도 뻗쳤습니다. 현재 약국 조제 업무도 기계가 대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외 상황을 보면 해외에선 팬데믹 이후 인력 부족과 인건비 증가로 약국 자동화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요. 또 의약품 재포장 방식 확산 추세로 인한 신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법안 통과로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 어떤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국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거기서 저도 약을 한 2달치 내지 3개월치를 이제 받거든요. 그러면은 막 착착착착착착착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잘 들립니다. 자, 많이 늘어나겠죠. 자, 이제 종목이 궁금합니다. 자, 어떤 종목 선택했을까요? 우리 애덤 스미스. 네, 제가 토픽 종목으로 선정한 종목은 바로 풍산입니다. 풍산홀디스를 주축으로 하는 금속, 방산 특화 기업인 풍산인데요. 이 풍산 주식 장 초반 57,0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목표가 상향하면서 기대감 보여줬는데요. 방산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섰고 최근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익률이 상승했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구리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풍산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환경이 펼쳐진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풍산 전략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5만 1,000원 부근에서 접근 공략 제시해 봅니다. 손절가는 4만 8,000원, 목표가는 6만 6,000원으로 잡아봤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도 기존 6만 원이던 목표가를 상향했기 때문에 풍산의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봅니다. 네, 자 일단 최근에 특히 또 오늘도 좀 급등세가 있으니까 이제 눌림목을 이용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희정 씨 해보시죠. 네. 저는 핫 종목으로 약국 자동화의 선두 기업인 JVM을 가져와 봤습니다. JVM은 약국 자동화 전문 기업으로 자동 약 포장기, 자동 포장기, 약 조제기, 약 포장지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JVM의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도 해외 진출을 확대하며 제품 매니스의 출시로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네. 또 제가 제시한 매수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은 매수가는 29,000원,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지금 최근 JVM이 그 증시가 좀 많이 안 좋았던 그런 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3월 말부터 4월 이 구간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조금 눌림목을 주는 구간인데 그 부분들에서 아마도 이제 흐름들을 보는 게 어떨까.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을 좋아하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제가 장중에 매일 이제 공개 방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오신 분들한테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월말, 그다음에 분기말, 이거 지난주 얘기했거든요. 월말, 분기말, 그다음에 반기말,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연말이 되겠죠. 이럴 때는 좀 습관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큰 거일수록. 왜냐하면 어떤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이런 큰 손들의 전략 포트폴리오가 월이 바뀌면서 바뀌거나, 특히 월보다는 분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기, 상반기, 하반기 이런 부분들 연말이 되면서 포트폴리오 쫙 크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지금까지 주도주였던 것들이 이제 차시전이 나오고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반대로 지금까지 바닥을 기었던 종목들이 그럴 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현재 3월 말 직전 막 이럴 때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4월 초까지 상승세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 종목도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이 이후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들이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도 좀 많이 찾아보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1분기 끝나고 4월 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3월 말부터 지금 4월 초반 이렇게 한 일주 정도의 강세를 나타냈던 종목들을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는 그런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추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뭐 두 종목 중에 뭐가 좋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풍산 같은 경우에도 두 사람도 제가 장중에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엄청 강조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 엄청 강조했던 종목이니까 뭐 어쨌든 상당히 잘 올라가서 뭐 기분 좋은 그런 상승세가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내일 총선인데 뭐 어떤 분 찍으실지 마음속에 결정은 했나요? 결정했어요? 네, 하기는 했습니다. 결정했어요. 내일 반드시 이거 아니죠?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지 이렇게. 연상되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반드시 내일 꼭 투표 참여해서 우리의 권리잖아요. 그죠? 나라 걱정되시는 분들 꼭 투표장에 가셔서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쉬고 모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